이제 우리는 이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정의에 대한 다른 사상가들을 통해서 정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정의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고, 왜 정의가 중요한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정의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물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정의는 행복을 극대화하고 자유를 존중하며 미덕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의가 왜 중요한가 하면 정의란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제 이런 점에서 개인은 타인의 행복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정의가 이처럼 중요하고 매우 훌륭한 덕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의를 생각하게 될 때 정의가 행하는 구체적인 결정에서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가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분배하는 것이나 그 몫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하는 이 정의가 넓은 의미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이 정의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분배하는 정의에서 누가 분배하고 누구에게 주어지고 누가 그 몫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 근거에 관해서 묻게 되면 아주 복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누가 얼마만큼의 파이, 즉 몫을 가졌다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파이인가 그리고 누가 파이의 목과 종류를 결정하는가 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0사람의 에이즈 환자를 위한 특효약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특효약은 한 사람에게만 효과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합당한 몫을 분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명의 환자는 있고 1명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누가 이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 특효약 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할까 하는 것입니까?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먼저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노약자 우대로 해서 나이가 많든지 장애인이 먼저 혜택을 받아야 할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사다리를 탄다든지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그 일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그 특효약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할까요? 만일 그렇다라고 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결국 죽으라는 말과 같다라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아무튼 무엇이 합당한 몫을 결정할 수 있을지 그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의 몫을 결정하고 어떻게 분배하는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일단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의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단정적으로 정의에 대한 의미와 뜻을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의 견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의의 이론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좀 강조하는 것은 잔 롤스의 정의 이론인데 이 잔 롤스의 정의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한 정의 이론입니다. 물론 잔 롤스의 정의 이론 다음에 로버트 노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텐데 노직은 그다지 조금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잔 롤스의
요 정의 문제를 잘 기억을 하시면 사실 기독교적인 관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해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잔 롤즈의 정의에 관한 입장을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잔 롤스를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그의 정의에 대한 견해가 고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 왔고 또 취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 롤스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 교수를 지냈던 분입니다. 그의 정의론과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철학자입니다. 롤스의 저작은 교육받은 미국인의 전체 세대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되살리는 데에 도움을 준 공로였다라고 내셔널 휴머니스트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던 책입니다. 잔 롤스는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사실은 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1921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현대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롤스는 그가 직접 목격한 미국 사회의 충격적인 빈곤과 그리고 자신이 옮긴 전염병으로 두 동생이 그 전염병에 옮아서 사망한 사건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직접 겪은 공포와 무질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롤즈는 학문의 길로 가기로 결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의 경험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회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는 사상의 힘을 빌려서 도움을 주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그의 정의론이라는 책을 읽고는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정치 철학자라고 치켜 세운 적이 있고 클린턴 대통령이 그 대통령 시절에 정기적으로 롤스와 백악관에서 자주 식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롤스의 글작인 정의라고 하는 이 책은 그 출판된 시점을 보게 되면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 이후에 출판이 되었는데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으로 평가가 되어 있었고 현재에도 정치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와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롤스의 정치 철학 저작은 가장 합리적인 원리가 모든 사람이 공정한 지위에서 수용하고 동의하는 것이다라고 그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출발점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롤스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원초적 입장,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원초적 입장에서 위치를 부여받은 소위 오리지널 포지션, 원초적 위치와 같은 여러 가지 사고 실험을 채용해서 사회 정의의 원리를 결정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롤스는 자유주의적 정치 철학의 전통에서 주요한 사상가 중 한 명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조너던 울프라고 하는 철학자는 20세기의 두 번째로 중요한 정치 철학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정치 철학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없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잔 롤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유명한 책 정의론이라고 하는 이 저작에서
정의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그의 정의론을 간략하게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매우 오래전에 이 책을 강독을 했고 또 상당히 정의의 철학적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제 나름의 기억이 또 있습니다. 이 책은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 책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의 정의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더스는 잔 롤스의 정의론에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클 샌더스가 취하는 입장은 임마누엘 칸트의 윤리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 롤스의 정의에 대한 견해는 간단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것이 잔 롤즈가 기치를 내건 정의론입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첫째, 효율성과 평등성의 원칙인 전통적인 정의 이론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은 당시에 유행했던 정의 이론에 반하는 이론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효율성과 평등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게 전통적인 그런 정의 이론인데 왜 그런가? 효율성이라고 하면 뭐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리주의의 원칙이고 평등성이라고 할 때 그거는 뭘 뜻할까요? 분배의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롤스의 정의 견해는 이 둘을 배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과 평등성 두 개를 배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의 원칙들, 다시 말하면 자유, 기회, 소득, 재산, 자존감과 같은 이런 기반들은 평등하게 분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것을 믿고 있고 또 그 시대에도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의 이론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정말 평등하고 기회가 균등하고 재산이 똑같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공평하게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평등한 부와 재산을 가지고 출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롤즈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보면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이 과연 공평한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불공평한 것입니다. 출생에서도 여러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출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강남의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건강보험 혜택을 다 받고 여분의 돈을 받고 사는 그런 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페리스 힐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그녀는 할아버지 베런 힐튼으로부터 수많은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부모의 빚을 이어받아 태어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공평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불평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그런 불평등으로 인해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나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면 불평등과 부정의, 그 다음에 불의 같은 것들이 의도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종차별은 의도적으로 한 인종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른 인종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직업, 주택, 교육 등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경우에도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잔 롤스는 이미 우리는 평등하게 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의 정의의 문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잔 롤스는 평등성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고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차등과 보상의 원칙에 근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등과 보상의 원칙은 누구에게 주어져야 할까요? 롤스에 따르면 사회 최소 수혜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회의 최소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그 최소 수혜자는 장애인일 수 있고 사회의 여성일 수 있고 또 노동자 계급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최소의 수혜자들이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겠습니다. 삼성에 입사하기 위해 입사 시험에 등록을 해서 시험을 치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시험을 치른 사람 가운데는 장애인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이 시험에 합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차등의 원칙과 보상의 원칙이 잔 롤스가 봤을 때는 주어지지 않으면 이게 늘 불평등으로 남아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이제 든다면 혹시 여러분은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고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골프 황제입니다. 골프를 잘 치는 사람입니다. 세계 1, 2를 다투는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어 다니는 칭호가 황제입니다. 골프 황제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이제 타이거 우즈인데 여러분 중에 골프 운동을 좋아해서 타이거 우즈와 시합을 하기로 한번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타이거 우즈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10중 8구 여러분은 타이거 우즈에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핸디 적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핸디 적용. 자기가 18홀을 칠 때에 칠 수 있는 타수를 평균적으로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평균 타수가 얼마인가를 밝히고 그에게 유리한 점수를 먼저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충분하게 보상이 되고 많은 점수를 주고 타이거즈는 그렇게 불리하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잔 롤즈는 그게 공정이다는 거예요. 그게 페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등이나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잔 롤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페어, 공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100m 달리기를 시합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출발에서 출발을 하면 결국 그 신체적인 조건에서 남성이 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5m나 10m 앞에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성이 그 정상적인 그 출발선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공정이고 그게 페어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비록 운동이나 회사에 지원하는 시험과 같은 것에서 사람들이 능력을 개발하고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노력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이미 천부적인 재능이나 가문이나 출신 배경과 같은
인생의 행운이 이미 깃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문이나 출신 배경과 같은 행운이 결국은 인생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경쟁 사회에서 한 개인의 소득과 지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회는 기회균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기회균등은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성과 같은 개념은 정의의 개념에 적합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롤즈가 생각해낸 정의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평등성과 공평성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롤즈가 생각을 했을 것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정의란 공정, 페어니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생각이 상당히 옳다고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분이 잔 롤즈의 공정의 개념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나 공동체 속에 있는 이러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잔 롤즈가 고려한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는 우선 사회와 공동체 내에 최소의 수혜자들을 고려하고 불평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저희들이 배운 공리주의의 문제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행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다수의 행복에 기여하면 이게 참이 되고 이게 진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리주의란 모두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올바른 윤리적 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윤리적 이론이 공리주의로서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롤즈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공리주의적 계산으로만 세상이나 사회를 사유하는 것이 맹목적이고 다소 맹신적이라고 하는 면을 지적하는 듯 합니다. 물론 공리주의가 민주주의 원칙에 좋은 점은 없지 않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롤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롤스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됨을 거부한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줘 도타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동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롤스가 선택한 방식이 최소의 수혜자들에게 분배하고 보상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세 가지 정의의 유형 가운데 시정정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